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비투스 가지고 왔습니다. 도리스 메르틴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져온 것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스님 어른 수업을 듣다 보니 스님께서는 경제적인 자산 외에도 다양한 건강과 정신적인 자산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형 자산을 왜 강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셔서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 소개해드리기 위해 아비투스 가지고 왔습니다. 서문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폭로한다. 심리학에는 크랩 멘털리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어부들이 개를 잡아 그냥 산채로 바구니에 던져놓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다.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서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다. 높이 기어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개를 방해만 할 건지, 조금으로다 쉽게 좌절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기어올라 결국 바구니를 탈출할 건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개였든 앞으로는 더 나은 꿈을 꾸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 각 분야의 트렌드를 이끄는 선구자가 많은 나라라고 들어왔다. 그럼에도 많은 가능성을 가진 이들이 결국 이미 정해진 삶의 늪에 빠져 좌절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어떤 아비투스도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 아비투스는 의사소통과 같다. 아비투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취향, 가치관, 야망을 드러낸다.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떻게 외모를 꾸미고 심지어 얼마나 능숙하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지조차도 아비투스에 달렸다. 지금까지 그런 결정과 행동이 당신 개인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비투스는 은밀한 폭로자나 다름없다.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한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당신의 무엇을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얻는지. 이 지점에서 고약한 합병증이 생긴다. 모든 아비투스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건 아니다. 모든 아비투스에 저마다 강점이 있더라도 상위 10%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아비투스가 최고의 기회를 가진다. 상위 3%면 더 좋다. 그런 사람을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돈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안전할 뿐 아니라 잠재력을 가장 빨리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진입한다. 당신의 아비투스는 당신의 과거, 가족, 교육, 경력을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고급 아비투스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의 독점적 특권은 아니다. 나는 이 책을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썼다. 계층 사다리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중시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자신의 소득으로 평범하지만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연구자, 간호사, 기술자, 관리자, 교사,
사업가, 정치인, 프로젝트 팀장, 대학생, 심리학자, 웹 디자이너, 자영업자.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 당신이 해내는 모든 과제가 아비투스를 만든다. 올바른 방향 설정은 당신에게 달렸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다. 당신이 아비투스의 날개를 달아라. 날아올라. 꼭 최정상을 차지하길 바란다. 용기와 기쁨과 큰 성공이 있기를.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다. 협상할 때, 데이트할 때, 어린이집을 고를 때, 사업상 접대 자리에 나갈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드러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 점박이 하이에나는 복합적인 사회에서 생활한다. 강한 암컷들의 지배 아래 최대 100마리에 이르는 하이에나들이 서열 집단을 구성한다. 점박이 하이에나의 미래는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다. 어미 하이에나가 상류층에 속하면 그 새끼들은 최상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삶을 시작한다. 독일 생물학자 올리버 해너와 베티나 바흐터가 탄자니아에서 이를 연구했다. 응고롱고로 분화구 지역을 수년간 관찰한 끝에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열이 높은 암컷의 새끼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매우 유리하다.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살뜰한 보호 속에서 성장한다. 서열이 높은 암컷들은 직접 사냥하지 않고 서열이 낮은 암컷에게 사냥을 시켜 필요한 것을 얻는다. 이런 특권이 새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고귀한 태생의 새끼들은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 좋은 먹이를 더 많이 얻으며 더 빨리 자란다. 또한 어릴 때부터 상류층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보고 배운다. 이들은 최상의 자리를 보장하는 성공 아비투스도 같이 얻는다. 그 결과 서열이 높은 어미의 딸들 역시 지도층이 된다. 아들들은 새로운 무리에 합류하는데 우두머리 암컷을 유혹하는 방법을 일찍이 터득하기에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번식한다. 어린 하이에나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상속된다. 입양된 새끼 하이에나가 입양모와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는 모습에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인간도 각자 다른 조건을 갖고 삶을 시작한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에 유리한 아비투스를 많이 혹은 적게 몸에 익힌다. 행동 방식과 생활 방식, 지위와 언어, 자원, 성공 기회, 삶에 대한 기대에서 추진력을 얻느냐, 제동이 걸리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렸다. 모든 게 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누가 최고일까? 더 나아가 누가 과연 최고 중의 최고일까?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일까? 기업 상속자, 로또 당첨자, 의학, 디지털, 교통 분야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내는 사람, 정치인이나 판사 같은 권력자, 최고 요리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처럼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 아무튼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자원들도 의미 있는 삶, 영향력, 만족감 등에 돈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르디외는 탁월함의 전제 조건을 자본이라고 보는데 그가 말하는 자본에는 돈과 능력 이외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출신 배경과 인맥도 자본이다. 교육, 관계 맺는 방식, 미적 감각, 달변과 적합한 목소리 톤, 당당한 자세도 자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관주의와 안정적인 정신도 자본이다. 그러므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다. 여러 범주의 자본이 인간의 잠재력을 맘껏 발휘하게 한다. 혹은 방해한다.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 모든 자본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 유형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심리자본, 낙관주의, 열정, 상상력, 끈기,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느냐 아니면 중간 수준에 머물게 하느냐는 심리적 안정감에 달려있다. 문화자본,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 몸에 밴 고급 문화와 탁월한 사교술이 고전적 문화 자본이라면 주의 깊고 한결같은 생활 양식 혹은 용기 있는 기행과 개별성이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 자본이다. 지식 자본, 졸업장, 학위, 전문 지식, 경력, 학술 및 기능 자격증,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경제자본, 소득, 현금 자산, 부동산, 주식, 연금, 보험, 예상되는 상속 재산 등 모든 물질적 재산. 신체자본,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 사람들은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 내적 가치를 유추한다. 언어자본,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무슨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자본, 누구를 아는가, 개인이나 집단과 얼마나 잘 지내는가, 든든한 가족, 훌륭한 롤모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 진정성 있는 멘토, 결정권자와의 친분, 서로를 격려하는 동료, 영향력, 권력, 가시성. 7가지 자본 유형은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다. 저마다 자본 유형의 구성과 비율이 다르다. 어떤 이는 돈과 인맥이 풍족하다. 어떤 이는 고급 취향과 교양으로 빚을 바란다. 또 어떤 이는 동년배들이 은퇴를 계획할 때 여전히 실력 발휘를 한다. 상류층은 보통 모든 자본 유형을 넉넉히 갖고 있고 그런 가정의 아이는 삶의 출발선부터 더 많고 좋은 자본을 쥐고 있다. 그러므로 비슷하게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슷한 아비투스를 갖는 건 아니다. 상류층의 자손들은 자본 유형 대부분을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그들에게는 큰 포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전박이 하이에나와 마찬가지로 이런 출신 배경은 아름다운 유년기를 선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최상층 혹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머물도록 보장한다. 독일 사회학자 미하엘 하르트만은 이런 배경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입증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임원의 이력서를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가 상위 4%, 즉 매우 부유한 고소득, 중산층 혹은 상류층 가정 출신이다.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도 자기 힘만으로 경제, 정치, 문화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엘리트 채용에서는 유사한 원리가 지배한다. 결정권자가 되려면 결정권자와 닮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다. 독일의 최고 경영자 중 14%가 노동자 계층 출신이며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능력은 절반의 무기에 불과하다. 어려서부터 고급 아비투스가 몸에 밴 사람은 평균적으로 2배 더 빨리, 더 쉽게 최고가 된다. 오늘은 다양한 습관과 태도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아비투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류층, 중산층, 노동자 계층의 아비투스의 전형적인 특징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상류층 자녀들은 책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훈련하고 어려서부터 구별짓기와 탁월함을 몸에 익힌다. 중산층 전체의 전형적인 아비투스는 성과 및 성과 지위 추구다. 생존 기술과 관련한 아비투스는 상류층보다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 계층에서 더 강하게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아비투스가 특정 계층에서 특정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신 배경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의견이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아비투스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출신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도 동시에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7가지 자산, 그 중에 유형 자산은 1가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6가지 어른의 건강하고 활력 있고 행복에 도움이 되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비투스를 마음에 새기시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넣으셔서 이 7가지 자산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 생의 행복은 당연히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축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